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 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이 나가는 동안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는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또 이 방송, 재방송은 볼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고승덕 변호사께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획득하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수만을 모아놓은 이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벌써 고승덕 변호사가 책을 썼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책 표지에 이렇게 멋진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책 주인공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정말 네. 대단했어요. 일단 교재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네. 이 방송을 보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나 네. 정리가 잘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어디 책을 베낀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실전적인 내용으로 제가 1000페이지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다가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신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게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네.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안 깨진다. 이런 목적에서 제가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좀 써봤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교재를 갖고 시작한 주 방송이 나간 후에 어떤 시청자분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승덕 변호사께서 저 책을 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식시장에 바쳤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쌍봉 있잖아요. 네. 쌍봉의 위력을 네.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때 느끼셨어요? 지난 5월 7일 네. 콜금리 인상했을 때요. 네네. 삼성전자에서 10분봉이 쌍봉이 딱 나오니까요. 네. 5월 7일 장 후반부터 5월 8일까지 시장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삼성전자 어디서 쌍봉이 났나요? 30분 봉에서요. 30분 봉에서요? 예, 쌍바닥이 났거든요. 쌍봉이 아니라. 예, 혹시 직접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삼성전자 30분 봉 차트를 지금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 이 부분. 예.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약한 그러한 쌍바닥이 났네요. 그쵸. 네. 예.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 533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30분봉 차트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동이 저점이 높아지는 게 보이죠. 어머, 이게 166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스토캐스틱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찍고 파동이 이건 뭐냐면은 쌍바닥보다도 더 센 상승 N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파동이 올라가면서 이제 밑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쫙 하면서 위로 급등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쌍바닥 또는 이제 상승 N자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때 이제 바닥을 잡아준 거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132페이지 이동평균선 앞부분만 조금 맛을 좀 보고 끝났거든요. 예, 오늘은 133페이지 이동평균선의 후행성, 정배열, 역배열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랑 20이 정배열로 벌어지면 쫓아가서 사고, 5위평을 깨면 팔고, 다시 돌면 사고, 깨면 팔고, 계속 이제 이걸 하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법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게 아마 주된 매매법으로 많이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봉에 의한 이동평균선 매매법 가지고 먹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교육만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봉에 의한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9세기에서나 통하는 뒷북치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4가지 매매법을 한번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이동평균선을 일본 가지고 매매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본 가지고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HTS가 보급되기 전에 그 실시간 모습을 잡아내기 전에 옛날에 나온 매매법이고 네. 지금은 이제 분봉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보는 이제 그런 그 파동 매매법을 하셔야 되는 거.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동평균선을 보면 추세가 보인다.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동 원리에서는 큰 추세는 큰 파동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22평선이라고 하는 게 큰 파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22평선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승 큰 추세가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그렇죠. 현재 주가 높다라는 얘기니까 네. 아무래도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한 것은 뭐냐면은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주가 움직인 결과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다 더해서 평균을 내려면은 그렇죠. 그 전 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움직인 결과인데 많은 분들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게 어떤 끌고 가는 원동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골든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주식을 처음 실전 매매했을 때 거꾸로 간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네. 그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 상승세기 때문에 사면 되고 예. 레드 크로스가 나면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 많은 경우에 그 단기적인 고점에 물리는 수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산 꼭진수가 많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거든요. 네. 일봉 차트. 이런 부분을 보세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까만 게 이제 5이평선이고 빨간 게 이제 22평선인데 네. 보통 이평선 매매법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이런 걸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5가 20을 뚫고 올라갔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못 팔았으면 완전히 그냥 며칠간은 마음고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때도 보시면 지금 이게 바닥에서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 날이죠. 네. 이제 5랑 20이 분명히 골드가 났죠. 네. 골드가 난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이제 사신 분 같으면 이게 눌렸다 가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시죠.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네. 그 위에 있는 이평 저항선이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평선을 그 뚫는 순간 또는 서로 만나고 이런 순간들이 그 단기적인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주가보다 후행한다 그 모습이 네. 그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주가 저항을 뚫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에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예. 이제 바닥에 있다가 22평선 밑에 있다가 올라갈 때는 네. 항상 그 이평선 뚫을 때 좀 네. 힘에 부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차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5월 2일입니다. 이 봉이. 네. 그러면 바닥에서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그 아래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아래 끝 달린 아래팽이 모습을 분명히 아래팽이 이렇게 좀 더 확실하죠. 네. 아래팽이를 만들면서 올라갔지만 5이평선에서 밀리는 거고요. 또 이제 이날이 언제냐면은 5월 7일인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몸통이 큰 망치죠. 예. 잡아놓고 올라가면서 이 12평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12평선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12평선 놓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항받는 이유를 모르죠. 그렇죠. 62평선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저항은 5이평선에서 왔고 두 번째 장중의 저항은 12평선에서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위에 놓인 이평선은 저 같으면 이게 가령 5이평선에서 뚫고 12평선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5이평선의 저항 받을지 이건 이제 그 불확실하지만 네. 위에 있는 이평선에 만날 때는 일단 그 저항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 거꾸로 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제일 어처구니 없는 정보가 뭐냐면은 네.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신문 같은 데 기사를 보시면 네. 뭐 5일선과 21선이 뭐 골든 크로스 난 종목, 뭐 데드 크로스 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시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대기 보면 꼭 그렇게 당진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21선이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인데도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가지고 신문에 기사 보고 쫓아가는 분이 있을까 항상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이평선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 네. 한 113쪽 정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 사람들의 그 평균 가격이 제일 많이 밀집된 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이 나오는데, 네. 개미들한테는 그게 이제 당연히 그 본전 가격이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작용하는 선이고, 예. 세력들한테는 역시 세력들의 그 매집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개미들도 역시 본전이고 세력도 이제 본전이니까, 네. 위에 있을 때 이제 이평선에서 닫고 반등하기 쉬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이 자기가 본전을 손해보기 싫으니까 한번 띄웠다가 팔더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위에 올라갔다가 이평선에서 눌렸다가 갈 때는 개미들의 그 물타기 물량 더하기 세력들의 그 본전 손해보지 않는 물량 이게 이제 또 결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일봉이나 분봉상의 봉이 이동평균선에 닿다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물타기 물량과 본전 내에서 손해보기 싫다 뭐 이런 네네. 물량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제 책에 썼습니다만은 이평선이 나오면 무조건 지지를 받는다, 뭐 저항 받는다 하게 되면 네. 좀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개별 종목. 제가 이제 너무 종합주까지 차트하고 이제 삼성전자만 가지고 이제 예를 든다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 같으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시장 흐름을 읽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개별 종목을 보실 때 그 이평선 지지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는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세력이 있다. 네. 세력도 장사꾼이죠. 그렇죠.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게 세력이고 그게 이제 그 큰 장사꾼이 이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데 네. 그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말 것인가를 봐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 특히 거래량을 보실 때 고점에서 전 고점에서 물량을 털었으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거래량만 보면은 어려운 게 네. 더 큰 거래량 가지고 잡아먹으면서 또 올라가는 수가 많아요, 세력이.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걔가 과연 이 세력이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 하는 관점을 보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네. 그 파동의 고점을 거예요. 파동의 고점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자 이제 그 파동에서 이제 그 쌍봉으로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제가 이제 한번 그 보면은 네. 자, 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21선인데요. 올라가다가 자 닫으면은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네. 이제 이게 5 이평선이죠. 예. 근데 세력이 물량을 팔아먹었으면 이게 쌍봉으로 무너져 쉽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샀다가 하더라도 이때 못 올라가고 꺾이면 5이평선이 꺾이면 네. 이건 개미들이 번전 그 매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그 개미들의 번전 매물에 의해서 못 올라가 꺾이고 만약 세력이 이제 이때 거래량을 많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산 물량이면은 고점을 벗기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매매할 때 특히 가장 이제 개미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쌍봉 치고 꺾였는데 네. 이때 사시는 거예요. 이때. 예. 이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쌍봉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세력이 물량 털었을 가능성이 거의 90%거든요. 단기적으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쌍봉이 나온 5이평선이 꺾였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21선도 많이 낮아졌겠지만은 네. 이런 때는 그 반등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봉
파동의 고점이 낮아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평선에서 지지받는다고 무조건 그냥 애워가지고 들어가시들은 꼭 그 뒤풀이 물량. 네. 그러니까 아마 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한 2, 3% 오르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네. 물리기 쉽죠. 그렇다면 일단 이 22평선, 네. 5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고점이 전고점보다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낮은 상태에서 이 평선에 닿았을 때는 오히려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주가가 21선에 닿으면은 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그냥 그동안 못 사고 있다가 꼭 들어간 게 보면 마지막 뒤풀이 꼭지라 이거죠.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좀 정리가 돼요. 약간 쌍봉이나 쌍바당의 정확한 정의는 네. 전고점보다 그 다음 생기는 고점이 낮아지면 쌍봉이고, 그렇죠. 그리고 쌍바닥은 전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높아졌을 때 쌍바닥이지, 네. 무조건 뭐 바닥이 두 개 생겼다고 쌍바닥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을 가끔 받습니다. 예. 그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어떻게 이제 주소는 알았는지.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예. 뭐 어디 사시는 뭐 아주머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는 분도 많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시간만 허용하면 항상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아무리 예. 많더라도 보내드리는데요. 뭐 일부러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근데, 정말 예. 저희 프로그램 그 시청자 의견란에도 보니까 직접 답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하는 프로니까 네. 또 괜히 잘못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시청자 의견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예. 뭐 아는 한도 안에서 예. 그걸 꼭 올려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셨는데요. 네, 어떤? 받았는데요. 예. 쌍봉, 쌍바닥이 뭐냐고 이제 질문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쌍봉, 쌍바닥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봉, 쌍바닥이란 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쌍봉은 항상, 직전 고점보다 낮은 봉.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잠깐 이걸 닦고요. 네. 예, 저희가 이 칠판도 잘 잡아야죠. 안 그러면 시청자분들 항의가 들어와요. 그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시죠. 이제 쌍봉이라고 하는 건요. 네. 어떤 파동이 좋습니다. 뭐 5일선 파동, 뭐 30분 봉에서의 이제 뭐 5이평선 파동도 좋고요. 네. 뭐 주봉 파동도 좋은데 항상 이 파동이 고점이 낮아지면 이걸 이제 쌍봉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떨어지던 파동이 이렇게 이제 항상 파동을 만들기 마련인데 네.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올라가면 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높아진 바닥이다 그래가지고 예. 쌍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럼 이건 아직도 외봉이죠, 외봉. 외봉.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쌍바닥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네. 고점이 낮아진 네. 쌍바닥은 이제 저점이 낮아진 파동 이렇게 이제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 네. 교재 중에 지금 강의를 하시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배월, 역배월, 네. 물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책에서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사실 이제 우리 유수민 씨가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썼을 때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10번을 제가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책을 쓰면서 그냥 계속 타자를 치니까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것은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가장 미워하는 게 세력이거든요. 네. 항상 개미를 이제 벗겨먹는 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용어를 굉장한 걸 많이 쓰다가 변호사로서 좀 품위가 문제가 된다 싶어가지고 예. 많이 이제 좀 순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작은 사항, 큰 사항이 많은데 이동평균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초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감안해가지고 쓴 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책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 5달 정도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큰 흐름, 그러니까 예. 책을 보시면 그 개별적인 뭐 자질구레한 걸 전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네. 방송에서의 시간 관계상 네. 큰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그 고 변호사께서 주식 강의를 해주시는 걸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예습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예. 책을 좀 미리 보시면 항상 그 플러스 알파가 되실 텐데요. 예. 책을 안 보셔도 강의 내용만 들으셔도 제가 이제 큰 흐름은 다 잡아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저는 궁금한 게 네. 거래량, 네. 거래량의 비밀이 있다. 이런 네.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책이든 거래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책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뭐 상승시 거래량이 많으면 네. 좋다. 뭐 이런 식인데 거래량에 대해서도 지금 책에 써주셨어요. 네, 제가 예. 이제 그 파동원리 분석법이라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네. 제가 이제 그 뭐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어떤 에너지다. 파동의 에너지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네. 마치 그냥 우주에 어떤 파다고 하면 네. 뭐 그 우주의 본질을 이제 뭐 어떤 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네. 파동이냐 입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뭐 그냥 주가 움직임만 보느냐, 거래량 또 뭐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보느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거래량에 관한 그 분석 포인트가 네. 제대로 설명된 게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실전에서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거래량은 그 주식시장의 어떤 진실이다. 그러니까 세력의 움직임은 반드시 이제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도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게 제 이론이잖아요. 네. 거래량도 파동이다. 예.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든 어떤 파동이든 간에 움직이는 쪽으로 강한 그 모습이 나온다. 그게 이제 그 거래량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을 때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조정할 때 적어야지 정상이고 네. 만약에 하락세에 있다. 22평 밑에서 뭐 쌍봉을 치면서 계속 내려간다 네. 했을 때는 내려갈 때 거래량이 많고 반등 시에 적은 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는 이 거래량과 이제 주가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면은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어느 순간에 엇박자가 생기면, 네. 그때는 이제 상승에서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게. 예. 이를테면 이제 제가 종합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날이 언제냐면은, 3월 19일입니다. 네. 3월 19일인데 분명히 양봉인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그럼 이것만 보면은 야 장이 강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밑에 거래량을 보니까 좀 줄었다 이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흔들더니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날은 굉장히 개파락에 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파동에서 엇박자가 나오면 네. 이건 굉장히 좀 약한 겁니다. 네. 거래량 파동에서. 예. 그러니까 이날 같으면 분명히 반등 나왔죠. 네. 4월 23일 날 반등 나왔지만 거래량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거래량.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약하면은 상승세는 뭐 조정을 했다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요. 이때 보시면 자 굉장히 낙폭이 컸었죠. 네. 근데 이제 반등을 합니다. 예. 반등을 하는데 자 이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거래가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올라가는 양봉이면 거래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보합 정도 주가는 지수는. 근데 실제로 이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은 가령 이날 같으면 이제 5월 6일이죠. 네. 분명히 음봉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단계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면 내려가는 쪽에 이제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더 늘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가 네. 줄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은 내려가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거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내려가는 힘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점을 찍고 또 한번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어떤 그 추세, 자기가 생각하는 추세랑 엇박자가 나게 되면 네. 이건 어떤 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가 깨질 수가 있다. 그런 걸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은 하락 시마다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고 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시에 거래량이 많아야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거고. 그 추세 파동이 계속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엇박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네. 고 변호사께서 이동평균선 말씀하실 때, 네. 뭐, 5일, 10일, 20일, 60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을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을 넣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제가 자꾸 종합주가지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 파동에 가장 중요한 게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큰 파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셨을 때 예. 이건 굉장히 좀 어지럽게 되어 있죠. 네. 약간 좀 정리는 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 이때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량 까만 선이 이제 5위평선입니다. 네. 종합주가 일봉 차트에서 5위평선인데요. 네. 굉장히 좀 장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이때도. 예. 그리고, 옆에서 이제 머뭇머뭇합니다, 지수가. 머뭇머뭇.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야, 다시 가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아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파동은 5위평선이 쌍봉을 치고 있다는 거죠. 아, 고점이 낮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폭락 같은 걸 미리 감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갔다 떨어지고, 물론, 지수 일봉 자체도 이제 고점을 못 벗기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네. 아래 거래량을 보면은 이때 거래량보다 이게 쌍봉 거래량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파동이기 때문에 쌍봉이면 무섭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큰 파동을 보라, 종합주가 차트를 보라 했을 때 항상 그 거래량 파동을 굉장히 중시하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 파동이 엇박자가 나면 좀 상태가 좀 나쁘거든요. 이때도 보셔도 마찬가지죠. 네. 이때도 주가는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그 거래량 파동을 보면 5위평선이 분명히 쌍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때는 중간에 그 쌍봉 치기 전에는 한 3, 4일이면 회복이 됐지만 네. 거래량이 쌍봉 치고 나서는 무려 한 10일 이상을 조정을 겪고 나서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때 네. 만약에 이 거래량의 5위평선, 5일 네.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고 네. 뭐 어떤 매수 같은 데 가담을 하셨더라면 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는 마음고생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래량 뒷받침 없이 올라갔을 때는 약하다. 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책에다가 사실 제가 책을 제가 작년 말에 사실상 다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을 이제 계속 수정 작업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동신 S&T입니다. 네. 이게 4월 20일 날 이제 금감원에서 네. 이게 주가 조작으로 고발된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동신 S&T의 주봉 차트입니다. 와, 그렇다면은 저 한 주 내내 올라간 게 벌써 4주 정도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10배가 한 달간에 올라가서 예. 제가 책에다가도 여러 군데 썼습니다. 네. 2001년도에 최대의 작전주는 동신 S&T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작전주라는 걸 여러 번 썼는데요. 네. 주봉 가지고 이제 거래량 이 패턴을 보시면은 예. 그 매집을 한 번, 두 번 크게 했죠. 이평선을 놓고 이제 보셔도 좋은데요. 네. 이평선이 거래량 이동평균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네. 위로 좀 당겨 올려야 됩니다. 예. 한 번에 같이 봐야지 보기가 네.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의 원리가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주가도 마찬가지고 내려갔던 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고 주가는 이제 많이 밀렸지만 거래량 파동을 보십시오. 네.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 파동이 나오고 조정은 작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강한 거래량 파동이 나오고 네. 조정은 작고 그러니까 거래량 파동의 모습 보면 이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때 보시면 거래 상한가로 며칠 쳤을 때 아래 네.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는 이제 그 세력이 들고 있는 물량이잖아요. 네. 앞에가 그러니까 전고점을 통과하는데
개별 종목 경우는 전고점을 통과하는데 거래가 형편없이 적다.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세력이 이제 이때 샀다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렇죠.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 가격대에서 좀 손실을 보거나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점이 올렸는데 가령 4주간 조정을 한다. 네. 공신 S&T 보면 뭐 세력이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예. 한 2, 3주 올렸다가 약하게 빼면서 이제 물량을 뺐는데 한 5주 정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점에 샀던 개미들이 5주 정도 이렇게 눌렀다가 가면 마음고생하게 다 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좀 세력이 개미 물량을 터는 거였다. 그때부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좀 엉망이 됐죠. 네. 엉망이 됐는데 좀 너무 늦게 이제 이걸 대처를 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날만 하면 작전주 얘기 나오고 네네. 또 살아날만 하면 작전주 얘기 나오고 이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 같으면 코스닥 대형주는 네. 거래하시는 걸 굉장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걸 제가 이제 쭉 기술적으로 책도 쓰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중형주 이상은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대형주는 물론이거니와 예. 중형주 이상은 파동의 원리가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세력이 되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쌍바닥을 정확히 또 만들어주죠. 예. 왜냐면 좀 유혹시켜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개미는 쌍바닥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자 해서 이제 전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이른바 세력 연합군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도 자기들이 차트를 제대로 만들면 연합군이 따라온다는 걸 알죠. 그렇죠. 다만 이제 어디서 던지면 그게 이제 고점이 되느냐. 그건 이제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고, 연합군을 따라오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고점에서 꺾일 때, 세력은 특히 단기적으로 매집한 종목일수록 정신없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형주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많은 개미분들이 장중에 제가 강조하는 30분봉이라든가 네. 15분봉 차트를 안 보시거든요. 예. 특히 이제 또 소형주는 5분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한 30분 동안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개미분들이 일봉만 가지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특히 소형주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이제 특히 일봉에 의한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적용해가지고 네. 매도 시점을 놓치는 수가 너무 많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5분봉을 이용해서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 네. 사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매수는 진짜 잘했는데 네. 팔 기회가 없어서 못 팔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매도하는 건 사실은 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초보 개미 시절에 네. 지금도 사실 초보입니다만 큰 수익을 못 얻은 게 뭐였냐면은 예.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네. 매수 시점 잡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매도 시점은 쉽죠. 왜냐면 무너지면 던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무너지는 첫날 던지면 되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첫날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무너지는 첫날은 같이 던져라 하는 게 이제 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던지는 건 아는데 잡기가 어려운 게 이제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수익은 어때요? 선물 같으면 오히려 쉽죠. 무너지면 선물 매도 치면은 수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개별 종목은 던질 줄 안다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잘 사야지만 이익이 나는데, 그게 참 네.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서도 우리 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시장에 살 때와 팔 때, 쉴 때, 세절기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실수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네.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스토캐스틱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경화TV 인터넷 사이트에도 스토캐스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스토캐스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보조지표 가지고 정말 헷갈리는 매매를 하고 계시죠. 네. 나중에 보면은 정말 꿈도 해몽이라고 보조지표를 나중에 돌이켜보면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가령 실시간으로 오늘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스토캐스틱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0부터 100까지 어떤 그 상대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눈으로 안 보이는 파동을 많이 잡아낸다 하는 거거든요.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한번 제가 이제 그 스토캐스틱의 위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쌍바닥에서 살아. 네. 그럼 이제 봉의 파동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기 때문에 봉의 파동은 5일선을 떠나서 쌍봉이 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봉의 파동상 내려가는 건 뭐 확률이 높은데요. 예. 그럼 올라갈 때 이때 보시면 이때는 앞의 저점보다는 낮고 네. 이거보다도 낮기 때문에 분명히 외바닥이죠. 네. 자, 올라갔다 또 떨어집니다. 네.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바닥이 좀 낮아졌어요. 또 외바닥이죠. 예. 쌍바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왜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떴느냐. 눈으로 보면은 해명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한번 제가 스토캐스틱 533을 제가 한번 놔버릴게요. 예. 스토캐스틱 533을 한번 놓으면 이제 마법이 쫙 나오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어머, 쌍바닥이죠? 예. 이걸 보시면, 특히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5월 7일 날, 5월 7일 날은 일단 두 선이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가령 30분봉을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날, 이게 바로 5월 7일의 모습인데요. 네. 올라갈 준비를 다 한 거 아실 수가 있죠. 일단 쌍바닥을 만들고. 예, 만들고, 또 이날 이제 크게 1666을 보시면 이제, 상승, 그 파동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6.6 파동을 보시면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안 끼고 이제 강한 모습이 나오죠. N자형으로. N자형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날 눈으로는 만난 것까지만 보이지만 30분 파동과 결합해서 보면 스토캐스틱 쌍바닥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아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응용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아유, 뭐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올라가는 모습은 그 전날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5월 7일 날은 이 벌어지는 모습까지는 안 나오지만 두 선이 만나고 아까 30분봉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쌍바닥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쌍바닥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분봉 쌍바닥보다는 일봉의 쌍바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날 미리 뜨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봉은 외바닥이지만 스토캐스틱은 쌍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거 보세요. 스토캐스틱 쌍바닥. 네. 뜨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상승을 뜨죠. 했네요. 예. 이때도 보십시오. 뜹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는 쌍바닥이 안 보이죠, 제대로. 근데 이게 뜨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뜨죠, 이때도.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533의 쌍바닥이라는 게 과거 한 5년치를 쭉 검증을 해서 보시면 네. 스토캐스틱 533 쌍바닥이 나왔을 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최소한도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시면은 쪽박이 되죠, 그때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일봉에서 이 쌍바닥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네. 30분이나 60분봉을 이용해서 거기서도 네. 스토캐스틱 533이나 뭐 1066이 네. 쌍바닥이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만 보시는 분들은 네. 그걸 잡아내실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렇죠. 파동원리 매매법 기본은 뭐냐면 쌍바닥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일봉 파동은 쌍바닥이 아닌데 네. 왜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느냐. 그건 보조지표 쌍바닥에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법의 지표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요. 네. 정말 그래요. 기술적 분석 책을 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보조지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도 쭉 저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보조지표 얘기는 스토캐스틱이랑 네. 뭐 이격도 투자심도 3개밖에 안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3개가 정말로 요 3개만 봐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검증을 많이 해봤어요. 예. 온갖 지표를 가지고 다 한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뒷북치는 건 소용이 없고 네.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오늘 이 순간에 이제 그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해보니까 다른 건 전부 뒤치더라 이거예요. 또 너무 느려가지고
그 실시간 그 매매가 안 되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넣었다 뺐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기술적 분석을 쓰는 분들이 네. 뭐 수십 개의 그 지표를 책에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책에다가 과연 이 저자는 그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할까? 예. 묻고 싶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실전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책에서는 뺐는데 결국은 지금 하신 말씀은 네. 책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편집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잘 해주시겠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마법의 지표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네.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네. 또 거래량과 과래량 이동평균선, 그리고 스토캐스틱까지 배웠는데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거든요. 네. 또 같이 보시는 보조지표, 이격도와 심리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좀 예. 나눠봤으면 하는데. 이격도 이제 이격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이격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쉽게 말씀드리면은 21선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백분율로 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는 투자 심리선은 이제 10일간에서 오른 날이 며칠이고 떨어진 날이 며칠이냐. 네. 그러니까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심리선도 보면은 30이 사실상 바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도 보면은 정확히 30이죠. 네. 5월 7일 날 그 30을 찍고 그 다음날 반등을 했는데 30에서 옆으로 간 결국 이제 30을 깨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같으면 이제 30, 뭐 개별 종목 같으면 20을 이제 심채권 그 기준으로 네. 하고 예. 이격도 같으면 이제 보통 95랑 1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 이상이면 약간 과열됐다. 95 이하면은 좀 침체됐다. 이렇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많이 보시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개미들이 이제 알고도 이제 깨지는 이유가 뭐냐.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침체권에 들어갈 때 매수해가지고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 책을 보시면, 네. 가령 스토캐스틱은 뭐 어떤 분은 70 이상이면 과열이고 30 이하면 침체다. 예, 그런 얘기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저 같으면은 약간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네. 80 이상이면 좀 과열로 보고 20 이하면은 이제 그 침체권으로 봅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게 더 맞는 수가 많은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들어갈 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고 나올 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 심채권에 들어갔다가 이 20선을 벗겨내면서 나올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침체권에 들어갈 때 이제 사면은 왜 깨지냐면은 들어간 다음에 2, 3일간 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가령 이격도 95로 들어가면 침체권이니까 반등한다 생각하지만 93, 92가 되면서 이틀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외바닥을 잡으니까 힘들잖아요. 네. 항상 나는 생각할 때 감으로는 이게 바닥인데 더 내려가더라 하는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절대 바닥은 없다. 예.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투자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덜 먹더라도 그 무릎에서 사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중요한 뭐냐면 그 침체권에서 나올 때가 매수 시점이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스토캐스틱이 그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동안은 30 들어가건 20 들어가건 10 들어가건 간에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그래프 같은 것도 보면은 네. 나중에 한번 그 각자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뭐냐면은 스토캐스틱이 이제 미국 같으면 뭐 533, 뭐 55를 많이 쓰시는데 533이랑 55.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 증권사는 그냥 55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30대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 손해 보시는 수가 많아요. 만약 지금 하락세라고 하면 네. 뭐 20 들어갔다가 반등을 또 30 했다가 예. 뭐 20, 10 한 번 더 들어가는 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냐면은 그 침체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베팅을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깨져요. 네. 그러니까 잠깐 반등했다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한 80%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항상 들어갈 때 사지 마시고 나올 때 사시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침체권 내에서는 매수 시점, 그다음에 과열권 내에서는 매도 시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침체권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매수 시점은 침체권에서 나올 때.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또 한번? 예, 직접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아우, 너무 재밌네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은 마법의 지표다 이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종합이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5월 6일이고요. 예. 이게 5월, 그럼 7일이 되겠죠. 네, 30분 봉인가요? 네, 선물, 종합 주가지수 30분 봉입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쫙 빠졌죠, 이틀 동안. 그렇죠. 갭 하락까지 있습니다, 5월 7일 아침에는. 네. 네, 이때 보시면 어때요? 쭉 하락을 하죠. 네. 그 스톡 16도 하락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30일 기준선인데. 네. 이게 들어가가지고, 자, 이때 사시면 어때요? 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잠깐 반등하는 척 하죠. 네. 문자 그대로 척 하는 겁니다, 척. 네. 그 다음에 정신없이 또 빠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까지 개파락까지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시는 게 아니고, 나올 때, 이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타고 나서, 저 같으면 언제 사시라고 그러냐면은, 최소한도, 이때, 이 종가 무렵에, 후반에 보시면, 일단 30분에서 12평선을 지지를 못하면 이건 약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사시는 거예요. 이 무렵에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침체권을 벗어나면서 쌍바닥이 났죠. 네. 그러니까 이때 사셔도 늦지가 않아요. 저 때가 스토캐스틱 533이 쌍바닥에다 1666 N자형 바닥. N자형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옆으로 가는 거, 안 밀리는 거 이거 강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동은 이동평균선도 5일 2평이 12평 탔죠.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12평선. 네.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던 간에 분봉을 보시던 간에 분봉은 이제 15분봉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12평선에서 지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때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제 박스권 매매법을 또 말씀을 드리죠. 네. 이 박스권을 뚫었죠. 네. 뚫고 그렇죠. 12평선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어때요? 침체권에서 많이 탈출해가지고 쌍바닥이 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오후에 확인하고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선물 매수 오버나이트죠. 네. 예. 당연히 선물 매수 오버나이트가 이건 정석입니다. 네. 아무리 며칠 동안 빠졌어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선물 매수 오버나이트가 정석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짭짤한 그 재미를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석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정석 플레이를. 네. 네. 지금 저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 앞으로 네. 저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항상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뒷북을 꼭 칩니다. 네. 그 바닥에서 정말 실시간이죠. 리얼타임, 영어로 리얼타임. 네. 리얼타임의 매수 시점을 참 잡기가 어려우신데,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네. 그 매수 시점이 그 시점에 딱 잡히죠. 네. 그러니까 그 뒷북을 치는 매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 기법이 실시간으로 이 순간에 잡아내는 거예요. 네. 어떤 책을 봐도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교재로 159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신 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 투자심리선, 이격도 5가지인데 이 5가지만 잘 조합해서 보면 충분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실전 매매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스토캐스틱을 마법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을 모르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 지금도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토캐스틱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어떤 증권사 HTS라도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 지표를 분명히 찾아보세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수치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이죠. 예, 스토캐스틱이 보니까 또 패스트 스토캐스틱이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예. 패스트를 보시면 너무 정신이 없고요. 예. 그 패스트를 보시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 패스트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건 언제냐면은 보통 이제 스토캐스틱이 0하고 100 사이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으로 떨어지고 100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 패스트 가지고 일봉에서 스토캐스틱을 넣고 보시면 100하고 0 닿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률상
어떤 과열권, 그러니까 네. 단기 꼭지 또는 단기 바닥인 경우가 확률은 그것만 보고 이제 하시면 조금 확률은 떨어지지만 보통 한 65% 정도. 네, 정말로 제가 고 변호사님께 이렇게 자꾸 말을 시켜야지 숨어있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는데 종합주가지수나 삼성전자를 봤잖아요. 근데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개별 종목에도 어떻게 좀 잘 맞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에도 이제 맞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이 움직이죠. 네. 최근에 좀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게 이제 대한항공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어디 띄우는 글에서 대한항공은 세력이 작업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었어요. 아, 예. 역시 작업을 했더라고요. 네. 한번 이제 이게 대한항공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때 보면은, 5이평선이 까만 게 딱 타고 올라가서 N자로 돌죠. 딱. 그러네요. 안 밀리고 이제 도는데요. 예. 이때 굉장히 강하게 한번 띄우면서 이제 지지받는 듯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5이평선에서 지지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요. 네. 이때 이제 보시면 이날 음봉 칠 때 보면은 이제 533이 이 봉보다 이 봉이 낮아졌죠. 네. 그렇게 쌍봉이네요. 되면 그렇죠. 쌍봉이 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반등은 굉장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윗끈 달리면서 좀 매물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따라갔을 때는 이 장중에 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봉이 낮아지면은 조심을 하시고 예. 특히 이날 보시면 166이 데드가 났죠. 데드가. 아, 예. 데드가 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굉장히 꺾인다는 이야기죠. 가령 30분봉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이제 또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30분봉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아까 일봉상으로는 고점이 높아진 모습이지만, 스토캐스틱 166을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진 것 같기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스토캐스틱이 별 볼 일이 없다.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죠. 저게 저희가 지금까지 본 이 기술적 분석 책에서 나온 다이버전스 현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현상.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보조 지표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고점이 낮아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이버전스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지표도 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다이버전스라고 할 것도 없이 고점이 낮아진 쌍봉이죠. 네. 그러니까 보조지표 쌍봉이면 역시 상승 추세는 흔들리든지 깨진다 하는 걸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까지 책에서 어렵게 봤던 용어들이 고승덕 변호사와 함께 방송을 하다 보면 참 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시청자분도 너무 쉽게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참 바쁘시잖아요. 예, 본업이 따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고승덕 변호사께서 이 업종을 바꾼 게 아닌가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재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낮 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만 하고요. 주로 하고, 어떤 시황 분석 글을 쓴다든가, 옛날에 제가 책 작업을 했을 때도, 주로 밤에 3시, 4시, 6시까지 한 적도 많죠. 예. 참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우리 한경와우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 소중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조금은 간단하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예습도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보다는 수익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극복해야 된다.
된다는 것,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내 스스로의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